네, 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오늘은 사실 이 종목이 이 관련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쏘아올린 공, 이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세를 하루 종일 시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삼성전기가 정말 뜨거워요. 네. 공시가 하나 났는데 이 공시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미국 전기차 업체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자율주행 카메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장용 카메라로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사실 이거 뭐 제가 내용을 조금 뒤져 보니까 이제 키움 정권에서 오늘 레포트로 이렇게 아마 좀 시간 다른 다른 정권사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키움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게 삼성전기가 조회 공시를 작년 6월달에 조회 공시 들어갔던 내용을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거의 답변을 1년이 지났었죠.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네, 아마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그 루머가 있는데 사실이냐 하고 물어본 내용이 전장용 카메라 공급 소식 내용의 루머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고 물었는데 네. 1년 3개월이 지나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계속 뭐 내년에 하겠다, 뭐 한 달 있다 하겠다, 다음 분기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뤄왔던 건데 그렇죠. 아직도 속이 막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뭐 비밀 공시 그런 계약처럼 어느 기업인지가 공개가 안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게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테슬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장용 카메라라고만 했지 이제 구체적으로 고객 사명 그리고 뭐 공급 금액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 자동차 회사 하면 GM도 있고 많은데 일단은 우리 시장은 유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근에 테슬라가 좋으니까 네. 뭐 당연히 테슬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실적이요? 예, 삼성전기에 미치는 그 실적은 일단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글로벌 고객사 확대되면 실적 네.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결국 그렇게 나오고 되면 있는 괜찮죠. 건데. 이제 지금 오늘 아마 테슬라 쪽으로 하고 네. 나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일반 GM이나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자율주행 차 많이 내놓잖아요. 그쪽으로도 이렇게 공급망이 확대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재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삼성전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테슬라가 아닐 경우 뭐 1%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죠. 주가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흔들리지도 않고. 네. 지금 오늘 이 내용이 키움증권의 분석에 의하면 네. 매출액 기준으로 한 5%인데 테슬라 쪽에 5%인 줄 알았는데 GM 쪽에 5%라 하더라도 크게 주가에는 영향은 없겠죠. 네. 네. 주가에 뭐 영향이 없다는 건 다행인 일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기의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리포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뭐 잘 가지고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빵빵 터져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뚜껑은 또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그럼 자율주행 카메라를 지금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차량당 한 9개에서 14개까지 탑재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시장은 우리가 항상 시장도 이미 알고 있듯이 성장 섹터긴 한데 계속해서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이 시장의 대표 기업인데 주가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작년이 아니고 지난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크게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코스닥 테마주 중심으로 좀 올랐지만 이제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 현대 기아차도 자율주행 관련 차량을 레벨 3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80km까지 운행이 가능한 80km까지 지금 글로벌 업체들은 60km까지 이제 가능한데 우리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80km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고속도로까지 할 수 있으면 그쵸. 네,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쓴다고 보니까 자율주행 차 시대는 이제 보다 더 확대 이제 현실적으로 보다 더 다가오고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 시장이 커진다. 그럼 카메라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대형 기업들과 손을 잡게 되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과거만큼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아, 이미도. 이미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저 중기 우하향 추세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비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가 믿을 수 있는 곳은 애플향입니다. 애플향. 애플 쪽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이폰 15, 16 납품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단기적으로는 애플향 비중이 좀 많을수록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고 거기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여전히 아직은 좀 안 부진하죠.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그런 폴더블 폰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화웨이 규제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삼성전기 주가가 중기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 정도만. 어쨌든 본업을 좀 보자. 네, 근데 맞죠. 본업이 다 사실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본업 집중하면서 주가의 추이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삼성전기 또 하나의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은 AI 관련해서 HBM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패키징 통기 프로젝트 수혜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아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저 엔비디아 GPU 저 패키징 GPU에 이제 TSMC가 거의 다 엔비디아 거의 다 납품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한다고 저 오더를 준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삼성전기로도 이렇게 저기 그 낙수 효과가 또 가겠죠. 삼성전기가 또 거기서 또 AI 반도체 관련해서 PCB 패키징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좋은 TSMC를 비중 낮추고 삼성전자의 비중 높인다면 당연히 또 삼성전기도 HBM 쪽으로 이렇게 패키징 공급 비중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수주 결국 낙수효가 어느 정도 될지 어느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자, 이 낙수 효과 하면요. 자, 이 턴키 우리 요즘에 지난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 비중 확대 소식에서 아마 여기 패키징 서비스, 첨단 패키징이라는 단어를 접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첨단 패키징까지 한다면은 턴키로 간다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만들고 거기서 검사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턴키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물론 삼성전자가 하지만 거기서 협력사에 또 오다도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그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로 보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낙수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즉 한미반도체는 그 검사, 패키징, 검사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패키징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낙수 효과 기대되는 쪽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으로 정리해 그 두 종목 주셨어요.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확인해 보자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사실은 오늘 초반하고 지금장 비교해 보면은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어요. 근데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투자 매력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된다는 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 경기가 좋아야 되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제 뺀다면은 주식은 사도 되는데 좀 일단은 보수적인 매매, 너무 목표가와 손절가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1차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기 하락 추세에 있죠. 이제 중기 하락 추세에 있는데 하락 추세 고점의 상단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목표가가 17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하락 추세의 고점의 밴드 상단을 보면
네, 17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2차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보면 되는데 네. 중기적으로 고점이 여러분들 중기 차트를 보시면 20만 원 정도의 저항선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매수해보자라는 삼성전기의 의견인데 다만 뭐 적극적이다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셨어요. 네. 특히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좀 풀리면서 이 종목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1차 목표가 17만 5천 원, 2차는 20만 원, 손절 라인은 13만 원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 이어서는 삼성 전기 말고도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오늘 일제히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좀 유망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가들은 뭐 종목을 더 삼성전기가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네.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맞아요. 일단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는데 자화전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화전자 이거 지금 저는 이 종목은 기술력은 이름은 좀 약간 좀 촌스럽지만 굉장히 회사는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아마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눌림목에 있는 게 네. 지금 저 약간의 좀 수율 문제, 고객사에 납품해야 될 수율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눌림이 좀 있는데 아마 수율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보완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납품되니까 이제 주가 만약 실적이 수율 문제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이번 분기에 좀 부진했다면 이연되어서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화전자 정도 보시면 되고 네, 내년 정도 되면 실적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조금 마음이 두근거릴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내년 되면은 실적 개선 우리 눈에 띄게 볼 수 있다라는 점 자화전자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유망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핫한 이슈를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한국의결권 대행의 최창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